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 그랬는데 기억에 전해질을 조금 넣은 물을 전기분해하면 전해질을 조금 넣은 물, 여기서 전해질을 조금 넣었다고 했지만 물을 전기분해한다를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아. 물을 전기분해하는 경우 우리가 물론 순수한 물이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해질을 집어넣지 아무 전해질을 넣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얻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실험이 모 부분에 나왔어. 결국 어떤 화학결합에 전자가 다 관여한다에 나오는 거잖아. 기억? 맞고. 니은에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 이 전기분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전기를 통해서 물질을 성분으로 나누는 건데 그렇게 나누는 과정이 전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건 그 결합에 전자가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염화나트륨 용융액. 용융액은 염화나트륨 액체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염화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고체 상태일 때는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용융액이 되면 얘네들이 이동할 수 있어지잖아. 얘네들이 이동하게 되면 용융액일 때 딱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각각 해당 전극으로 가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고 얘가 플러스 극으로 가면서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나트륨 금속이랑 염소 이층 이렇게 얻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그래서 모든 화학결합은 결국은 각 원자의 전자가 관여하는 이런 전기적 성질이 다 존재하지. 그래서 이온결합의 경우에는 전자가 이동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결합 같은 경우에 금속도 양이온처럼 이렇게 작용하면서 전자를 내보내는데 그 전자가 완전히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전자가 거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또 결합을 형성하잖아. 또 공유결합은 전자 쌍을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이 형성돼서 다 전자가 관여해요. 야,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설탕과 소금 나와 있는데 둘 다 흰색으로 물에 잘 녹아. 그래서 물론 우리는 사실 설탕하고 소금 알갱이를 잘 보면 대충 구별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요즘에는 소금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설탕도 설탕의 그 가루의 그 입자의 굵기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대충 보면은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눈으로 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물론 또 다 흰색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흰색 그 가루였다. 어떤 거냐, 소금이냐 설탕이냐 확인해봐라 라고 한다면 사실은 과학이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면 돼? 과학 시간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확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먹어보면 되지. 그래서 원래 맛을 보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실험실 안에서는 맛을 보는 과정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아.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의 성질을 이용해야겠지?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해 있는 이당류로 되어 있어. 포도당은 C6H12O6 이렇게 되는데 과당도 분자식이 똑같아. 그래서 포도당하고 과당 같은 단당류 두 개가 결합해서 얘네 두 개가 결합을 해. 그럼 얘네 두 개가 결합을 하면 뭐가 붙으려면 손을 잡기 위해서 뭔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결합하게 되거든. 그래서 산소는 12개가 그대로 있고 수소는 24개 중에 물 빠져나가니까 2개 빠져서 22개. 산소는 12개 중에 물 빠져서 하나 빠졌으니까 11.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요게 설탕의 분자식이고 이당류라고 말해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다 비금속으로만 결합해 있기 때문에 무슨 결합 물질이야?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소금은 사실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잖아. 이게 무슨 결합 물질이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의 결정적 차이는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없고 예외는 누구에서 흑연 같은 애만 예외고 사실 없잖아.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땐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액체나 수용액이 되었을 땐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소금을 액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엄청나게 높여야 되니까 실제로 과학실에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액체로 만든 거 대신 어떻게 해? 수용액으로 만드는 방법을 택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내용을 하면서 선생님이 약간 설명을 슬쩍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고체는 우리가 어떻게 걔네가 결정을 이루게 되거든.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고체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고체, 금속 결합으로 형성된 고체 걔네가 결정을 이룰 때 그런 결합으로 형성된 결정을 무슨 결정 이렇게 불러. 그래서 금속 결합으로 형성된 고체의 금속은 거의 다 고체로 되어 있잖아. 배열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금속 결정이라고 해요.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결정형의 고체도 역시 뭐라고 하겠어? 이온 결정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런데 공유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 고체의 경우에 공유 결합은 분자를 원래 만들잖아. 그 분자가 보통 액체나 기체 상태로 많이 존재하는데 걔가 고체가 됐을 때 결정 형성되는 걸 공유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질 않아. 두 가지가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이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애들처럼 분자를 먼저 만들 때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데 걔네가 고체가 될 때 결정이 되면 그거는 공유 결합이 아니라 분자 사이에 그냥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되는 케이스들이 있어. 그런 일반적인 아이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분자가 먼저 만들어진 결정에 대해서 분자 결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이나 드라이 아이스 같은 애들, 그러니까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 같은 애들 분자의 형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분자들이 결국 상태 변화를 일으켜서 고체가 되는 이런 케이스들은 분자 결정이라고 하고 전체가 다 공유 결합으로 원자 전체가 다 공유 결합으로 아예 처음부터 결정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몇 개가 기본인지도 알 수 없어. 분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근데 전체가 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서 결정을 만들어.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공유 결합을 통한 결정, 공유 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본 단위가 특별히 분자가 아니야. 그래서 원자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원자 결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수 있고 분자 결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수 있는데 입장이 좀 달라. 다 공유 결합하고 관련된 거긴 하지만 분자 결정은 정말로 분자는 먼저 만들 때 공유 결합이 형성되고 걔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공유 결합은 아니야. 그런데 원자 결정은 그 원자들이 전체가 다 공유 결합을 통해서 결정을 형성하는 경우를 원자 결정이라고 한다. 3번 임의 원소 A와 B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의 원자과 전자 2개, B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지? 그래서 A는 2족, B는 16족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A는 금속이겠지? B는 비금속이에요. 자, 그러면 1번에서 A와 B가 화합물을 이룬다고 했으면 금속과 비금속이 화합물을 이루는 거잖아. 금속과 비금속이 화합물을 이루면 무슨 결합 물질이 생겨? 이온 결합 물질이 되지. 그래서 금속은 무슨 이온이 되겠어? 자기의 원자과 전자 2개를 버리는 양이온이 되려고 하겠지. 그래서 A는 A2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건데 그 내보내는 전자를 누가 받아? 비금속인 B가 받을 거 아니야? B는 그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돼요. 근데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인데 8개 채우고 싶잖아. 그럼 2자리 채워야 되는데 A가 2개 주면 그 2개를 받아서 B2- 음이온이 될 거야. 이렇게 형성될 거야. 근데 이런 걸 이루었을 때 각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은 비활성 기체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A2 플러스가 되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2개를 버리는 거잖아. 그럼 그 안쪽에 8개랑 첫 번째 껍질 2개의 전자만 남겠지? 전자가 몇 개만 남아? 10개만 남으니까 비활성 기체 중에 10번에 해당하는 애랑 전자 배치가 같아져요. 누구랑 같아져?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지금 첫 번째 껍질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이 6개 있었는데 2개가 들어와서 B2-가 되면 두 번째 껍질이 8개 됐어. 얘도 역시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가 됐잖아. 10개의 전자를 가지게 돼서 얘 역시 네온과 동일한 전자 배치. 2개가 다 똑같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각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은 비활성 기체는 둘 다 네온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생성된 화합물은 2 플러스 양이온과 2 마이너스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결합했을 때 그냥 전하량의 균형이 맞으면 돼. 그러면 몇 개씩 몇 대 몇으로 붙으면 돼? 그냥 1대1로 붙어도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B로 결합하면 돼. 우리가 이걸 쓸 때 이온 결합 물질을 쓸 때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뒤에다 써요. 그래서 A가 먼저 들어가. 자, 그 다음에 3번에 화합물은 어떤 상태? 자,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었잖아.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떨 때 전기전도성이 나타나지?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이 나타난다. 자, 4번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들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자,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가 있었잖아. 여기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물어봤으니까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케이스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동일한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거 몇 개밖에 없어? H2랑 N2 이 두 개밖에 없겠네. 나머지는 다 결합이 다른 애들하고 했기 때문에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생기는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럼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면 극성 공유 결합으로 결합한 이 네 개 중에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은 분자가 무극성 분자가 되잖아. 그런 대칭적 구조를 가진 애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어요. 하나. 뭐 있어? 메테인은 대칭적 구조지.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었지만 무극성 분자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얘는 그냥 극성 공유 결합밖에 없고, 극성 공유 결합인데 결합 하나로 분자가 전체가 형성이 됐으니까 극성 분자. 나머지 세 개도 나머지 두 개 NH3랑 H2O 이것도 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극성 분자가 된다. 자, 그럼 일단 선생님이 보기가 애매하게 써놨으니까 답은 H2와 N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5번 금속 결합물질 X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외부에서 충격을 망치로 때려. 그럼 금속 결합은 부스러지지는 않아. 근데 배열이 흐트러지지. 배열이 흐트러져도 부스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형태는 바뀌지만, 형태는 변하지만, 모양은 변하지만 부스러지진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모양이 바뀌는, 배열이 흐트러지더라도 자유전자가 다니면서 정전기적 인력이 다시 작용해서 결합이 끊어지지 않아요. 금속 결합은 뭐가 나오면 웬만하면 자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어. 그 다음에 이번에 전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X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 물어봤는데 여기를 구성하는 입자는 두 개가 있지. 이 플러스는 뭐야? 금속? 양이온이고, 여기 마이너스는 자유전자잖아. 자유전자에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자유전자는 뭐 하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전기장을 걸어주었어. 그럼 만약에 이쪽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이쪽에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그러면 여기를 전극을 연결하면 전자의 흐름이 생기잖아.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를 향해서 전자가 이동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극을 연결하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흐름이 생길 거거든? 그럼 그런 흐름이 생기면 자유전자들도 동달아 뭐해? 그 흐름에 따라 같이 움직이게 돼. 그런데 금속 양이온은 어떤 상황에도 움직이지 않아요. 금속 양이온의 위치가 변하는 건 어떨 때냐면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면 금속 양이온의 위치가 변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게 아닐 때는 금속 양이온이 움직이진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서 입자의 움직임 물어봤으니까 금속 양이온은 고정된 상태겠지?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유전자는 어느 전극을 향해서 이동해?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됐어요? 넘어갑시다. 6번. 다음은 1, 2주기에 속하는 임의의 비금속 원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2D랑 CE3. D가 얘네 D.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A가 이렇게 됐겠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C.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E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E 3개랑 이렇게 결합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그치? 자, 그러면 중심원소가 가진 공유전자쌍만 물어봤잖아. 지금 여기 있는 중심원소 D와 C, 이 중심 원자들은 일단 전자쌍은 다 4쌍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 모두 존재해요. 그래서 공유전자쌍만 물어보면 D의 경우 공유전자쌍은 2쌍인 거고 C의 경우 공유전자쌍은 3쌍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모두 알 수 있어. D는 비공유전자쌍 2쌍과 공유전자쌍 2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양은 무슨 형? 구분형. 왜? 정사면체에 배치를 시키면 안 보이는 비공유전자쌍 뺀 나머지를 우리가 모양 결정할 거지? 구분형.
그 다음에 C3 같은 경우에 C는 전자쌍이 4쌍이 있긴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요. 정사면체에 배치하고 나서 한 부분, 비공유 전자쌍 부분 뺀 나머지로 모양이 결정되면 삼각뿔 형태라고 했어요. 삼각뿔의 형태로 배치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두 개 다 극성 분자가 되겠지. 이런 걸 맨날 계속 비슷한 애들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대충 기억이 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분자식만 보면 걔네들의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인지 정확히 모르게 될 경우에는 사실 그냥 그대로 모양 판단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그 중심 원자가 가지는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따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CDE가 A와 공유 결합. A는 전자가 한 개만 있는 애야. 그런데 CDE 요 세 개가 공유 결합을 이룰 때 공유 전자쌍 수가 가장 많으려면 결국 결합할 수 있는 전자의 숫자가 몇 개씩이냐인 거잖아. C 같은 경우에는 쌍을 이루고 있는 거 하나랑 쌍을 이루지 않은 거 3개 이렇게 있으니까 쌍을 이루지 않은 3개가 A와 결합하겠지. D 같은 경우에는 쌍을 이루지 않은 2개가 A와 결합할 거고 E는 쌍을 이루지 않은 하나가 A랑 결합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합한 게 공유 전자쌍이니까 결국 공유 전자쌍의 숫자가 제일 많은 애 누구다?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의 숫자가 제일 많은 애가 결합을 제일 많이 하게 되겠지. C겠지. 7번. 다음은 몇 가지 물질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 자, 가나의 적합한 거 잘 봅시다. 가의 기억, 입체 구조. 이거 무슨 구조야? 물. 구분형, 평면 구조였지? 그럼 기억의 기준은 일단 아니네. 그치? 그 다음에 니은, 극성, 무극성.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왼쪽에 가는 다 극성이고 오른쪽에 나는 너희들 BCl3 붕소가 옥텟의 예외라서 염소 3개랑 결합한 모양이 어떻게 됐어? 평면, 삼각형, 대칭적 구조, 쌍극적 모멘트 합이 0. 그래서 무극성 문제지. 그래서 이 극성, 무극성은 분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디귿의 극성 공유결합하고 무극성 공유결합은 어때?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려면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 6개 중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한 개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Cl2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으로 분류하는 건 이 기준이 해당하지 않아요. 니은 하나만 맞는다. 8번.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 형성에서 우리 책에서는 인력 반발력 그래프랑 합친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문제에 딱 합친 그래프밖에 안 나와 있어. 인력 반발력의 영향이 다 나와 있고 인력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져서 인력이 커지면 안정된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는데 반발력은 거리가 가까워서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구름 겹쳐진다 그랬지? 이온 결합은 전자구름 겹쳐지면 전자 간 반발력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해서 그 두 개를 합했더니 적절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핵과 핵 사이의 거리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이온 간 거리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너지가 요만큼의 에너지가 바닥으로 내려와 있잖아. 마이너스 에너지는 사실 없어. 근데 마이너스 에너지가 아니라 이 의미는 뭐였어? 원래 있었던 에너지보다 그만큼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을 에너지를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내보냈다는 거지. 그만큼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에너지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A라고 하면 A라는 값이 되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A인 거잖아. 그치? A가 일반적인 수치라고 하면 마이너스 A만큼의 값이 써질 텐데 에너지가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A를 방출한 거지.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결합이 형성될 때 그 A가 있으면 그 결합을 끊으려면 최소한 얼만큼은 줘야 돼? 끊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A만큼 에너지를 줘야 결합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이온 결합이니까 딱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여기 공유 결합 그래프도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 문제 프린트에 보면 결합 에너지라는 용어가 아마 나와 있었던 것 같아. 결합 에너지는 공유 결합에서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야. 그래서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 그래프가 비슷하니까 이게 만약에 공유 결합 그래프라고 치면 A가 마이너스 A만큼의 에너지가 여기면 결합이 형성될 때는 A만큼 방출하고 그 결합을 끊으려면 A만큼 다시 흡수해야 돼. 그래서 흡수하게 되는 에너지 A가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공유 결합의 경우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이 비슷한 그래프가 공유 결합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온 결합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무엇이냐에 따라 입장이 좀 달라져. 근데 어찌됐든 결합이 형성되면 에너지가 내려가. 그러면 1번에 이온 간의 거리보다 R1보다 작으면 자
여기에서 결합이 형성돼서 R0에서 결합이 형성되는데 거리가 이거보다 작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겠지. 불안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되는, 더 원래 결합 형성하는 것보다 불안정하게 되는 이유는 뭐였어? 얘 인력하고 반발력 중에 뭐의 문제야?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 때문이지. 그래서 어떤 힘이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냐? 반발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해요. 이번에 MgO와 CaO 나와 있는데 R0는 이온 간의 거리잖아. 근데 지금 얘네 둘이 다 산소랑 결합해 있는 애야. 그러면 이온 간의 거리는 마그네슘과 칼슘의 거리 비교로 결정되겠지?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누가 더 반지름이 작겠어? 마그네슘 3주기, 칼슘이 4주기지? 마그네슘 밑에 칼슘이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마그네슘보다 칼슘은 전자껍질을 하나 일단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걔네가 이온이 되더라도 마그네슘 이온보다 칼슘 이온이 전자껍질이 더 많아요. 당연히 크기가 크겠지. 그래서 R0 값, 이온 간의 거리는 MgO랑 CaO를 비교하면 얘가 클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더 생각해봐. 자, MgO랑 CaO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얘네들은 전하량이 똑같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전하량이 같은 상황에서 얘네들의 이온 결합력, 얘네들의 녹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누가 더 강하게 결합해 있는 거야? 이온 간 거리가, R0가, 이온 간 거리가 가까운 아이들이 더 강하게 결합해 있는 거지. 그래서 강하게 결합해 있다는 건 그만큼 세게 결합한 거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안정된 상황이라고 보면 돼. 결합이 이온 결합력이 세다. 이온이 더 세게 결합해 있다. 그 말은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와 같고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 위치를 비교하면 MgO가 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가 CaO의 위치라고 치면 MgO는 R0는 거리는 더 가까워지겠지.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보면 MgO는 거리는 더 가까워지겠지. 그런데 마그네슘 이온이 칼슘 이온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결합은 더, 이온 결합력은 더 셀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는 더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CaO랑 MgO를 비교하면 아마도 MgO는 결합 형성된 위치가 좀 더 왼쪽 아래에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거리는 가깝고 에너지는 더 많이 방출해서 결합이 형성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봐두면 될 것 같아. 다음에 너희들 문제 프린트에 약간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등장했었으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9번. 물질 X와 Y의 녹는 점, 끓는 점 전기전도성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X는 고체의 전기전도성은 없는데 액체에 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 다음에 Y는 둘 다 없어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런데다가 공유결합 물질이고 얘네들은 끓는 점, 녹는 점 엄청 낮으니까 기본적으로 분자를 먼저 형성하는 분자 결정을 만들면 분자 결정. 근데 아마 상온에서 이미 지금 20도야. 그럼 164도, 영하 164도에서 끓었어. 상온에서 이미 끓어서 존재하는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이겠지. 뭐 그렇다. 자, 여하튼 옳은 거 골라보자 그랬는데 자유전자를 가진 금속 결합은 여기 없어요. 금속 결합이 등장하려면 전기전도성이 둘 다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도 꽤나 높을 거고 흑연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더 줄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의 Y는 공유결합이잖아.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한 물질 맞아요. 그리고 X와 Y는 구성원자들 사이의 전자가 관여하는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모든 결합에서 그 결합이 형성될 때는 전자가 관여하는 화학결합들이 진행이 되는 거야. 전자가 다 관여한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물에서 수소와 산소 원자가 어떻게 공유결합을 이루는지 각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를 언급하여 설명을 어떻게 하면 돼? 산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6개. 수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1개지? 그럼 산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6개 중에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해. 그리고 2개의 결합하지 못한 전자들이 있지. 그래서 산소의 전자들 중에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전자가 수소 2개와 전자를 함께 뭐예요? 공유하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서 결합을 할 수 있다. 뭐라고 써야 돼?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1개예요. 그래서
한 개의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 몇 개랑 수소 원자 2개와 각각 몇 개의 전자쌍을 공유해?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한다. 자, 11번. 친절하게 분자 구조를 다 줬어. 여기에서 보통의 경우 탄소가 중심인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면 탄소는 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애잖아. 그래서 걔가 중심이고, 걔가 수소 하나랑 결합하고, 염소도 결합을 하나밖에 못 하잖아. 염소 하나랑 결합하고 나머지를 다 누구랑 결합하고 있어? 산소랑 이중 결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에 있는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그럼 얘는 모양은 무슨 모양이야? 중심에 있는 탄소가 전자쌍이 4쌍이지만 방향이 몇 개야? 3개. 모양을 결정하는 건 전자쌍이 펼쳐진 방향만 보는 거야. 그 방향이 3개로 펼쳐져 있으니까 무슨 모양? 평면 삼각형의 모양을 가져요. 그 다음에 각 분자 내 각 공유결합에서 발생하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구조식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 결합이 3개가 있지, 3종류. 그 3종류의 화살표들 다 그리면 돼. 친절하게 전기음성도 크기는 줬지만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안 줘도 풀 수 있어야겠지. 자, 봅시다. 탄소랑 수소는 탄소가 더 커요. 그래서 화살표를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탄소랑 산소는 산소 쪽. 그 다음에 탄소랑 염소는 염소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다 합하잖아? 그러면 사실은 탄소랑 산소 쪽으로 존재하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탄소랑 염소 쪽으로 존재하는 쌍극자 모멘트보다 조금 커. 그래서 전체를 다 합하면 산소 쪽으로 전자가 살짝 몰려있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결국은 극성 분자가 되는 거지. 12번 아세트산의 결합과학을 예측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모양이 복잡하게 생겼는데 중심을 어디다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원자가 3가지가 있어. 얘가 있고 얘를 1번이라고 하자. 얘가 있고 얘를 2번이라고 해요. 여기 산소가 있어요. 얘 3번이라고 해.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각각이 중심이 되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1번을 중심으로 하면 이 탄소를 중심으로 전자쌍이 몇 개의 방향으로 펼쳐져 있어? 4개의 방향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사면체 구조를 하게 되겠지? 그럼 기역의 각도는 사면체의 각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대략 몇 도야? 109.5도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탄소. 2번의 경우에는 전자쌍은 4쌍인데 방향이 몇 개야? 3개. 방향이 3개로 펼쳐져 있으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지?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이면 각도 니은은 평면 삼각형에 해당하는 각도가 돼야 되니까 약 몇 도야? 120도. 그 다음에 산소는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을 2쌍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애야.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2쌍에 공유 전자쌍 2쌍이 있으니까 얘는 정사면체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보이는 쪽으로 모양을 결정해서 무슨 형이 돼? 구분형의 모양을 가지겠지? 그래서 구분형의 모양을 가지니까 디귿은 구분형에 해당하는 각도와 근접하겠지. 약 104.5도. 선생님이 약이라고 쓰는 이유는 다 똑같은 애들이 결합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거기에 근접해. 그러면 결합각이 그래서 가장 큰 건 누구고? 니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기역이고 그 다음에 디귿이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결합각이 가장 작은 거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디귿을 써줘야 되겠지. 됐어요? 자, 13번. 보기는 이산화탄소와 3염화붕소의 공통점. 이산화탄소는 대충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너희가 전자점식으로 다시 그려봐. 그다음 3염화붕소, 붕소는 뭐예요? 였어? 옥텟의 예외.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지. 너희들 루이스 구조식 그릴 때는 비공유 전자쌍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 그러면 공통점 물어봤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평면 삼각형과 선. 평면 구조가 되겠지. 입체 구조가 아니라 평면 구조.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는 맞아. 그렇잖아. 양쪽의 쌍극자 모멘트들을 다 합하면 둘 다 0이야. 그런데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다? 하나도 없어. 둘 다 없지. 둘 다. 완전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 14번 세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 너무 친절하네. 지금 화살표들 다 보니까 메테인은 정사면체 구조에서 쌍극자 모멘트들 다 합했을 때 그 값이
0이겠지? 그래서 메테인은 무극성 분자. 그리고 물하고 암모니아는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들 합하면 0이 되지 않아서 둘 다 극성 분자인 걸 알 수 있어. 자, 물론 다른 아이들이 결합해 있으니까 둘 다 극성 공유 결합인데, 세 개 다 극성 공유 결합인데 분자는 무극성 분자 하나랑 극성 분자 두 개로 나타나 있는 거고, 세 분자의 중심 원자는 비공유전자쌍을 가진 건 물하고 암모니아밖에 없잖아. 메테인은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서 모두라는 말이 틀렸네. 그 다음에 전기음 성도가 큰 애들은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면 화살표의 머리가 위치하겠지. 마이너스를 띄는 부분이 위치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소랑 탄소에서는 탄소, 수소랑 산소에서는 산소, 수소랑 질소에서는 질소잖아. 수소 원자는 탄소, 산소, 질소 원자보다 전기음 성도가 작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 자, 이거 세 가지 액체가 경계선이 있지? 안 섞였어. 그러면 세 개의 액성이 뭔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 액체가 섞이지 않으려면 조건 첫 번째, X가 극성이면, 그럼 그 밑에 있는 Y는 안 섞여야 되니까 무극성 분자. 그 밑에 있는 G는 Y랑 안 섞이니까 극성 분자가 되겠지. 또는 X가 무극성 분자면 Y가 극성 분자, G가 무극성 분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안 섞이려면 다른 종류가 번갈아 가면서 위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맨 첫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가운데가 다른,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얘네들이 뭔지 결정되는 것들은 또 다른 조건이 주어지거나 하면 어디가 극성이구나 이런 거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용해도 같은 걸로 설명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인데 이제 이거를 X, Y, Z를 놓은 다음에 얘를 막 섞어.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막 섞어. 한참 놔둬. 그러면 층이 몇 개가 될까? 2개. 왜냐하면 여기서 두 종류는 같은 성질을 지니니까 걔네는 막 섞으면 섞여.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만으로 딱 층이 분리가 되게 될 거예요. 그때 밀도가 큰 애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겠지. 그럴 것이다. 또 하나 조건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얘네들의 밀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밀도는 가장 위쪽에 있는 애가 가장 작아야 되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애가 가장 커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X, Y, Z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배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16번. 세 가지 분자 구조 역시 또 물, 암모니아, 메테인 뭐 이런 게 나왔어. 입체 구조는 두 가지예요. 얘는 정사면체, 입체. 얘는 삼각불, 입체 구조. 얘는 구분형. 구분형은 뭐였어? 정사면체에 넣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평면에 배치가 되는 평면형 구조였지. 그래서 입체 구조는 두 가지, 평면 구조가 한 가지가 될 거고, 쌍극자 모멘트 해합이 0인 거는 무극성 분자인데 지금 가나다 중에 누가 무극성 분자야? 메테인, 무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애니까 니은 맞아요. 그래서 가가 무극성 분자라는 거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모두 무슨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이야. 왜? 다 다른 애들끼리 결합해 있기 때문에 모두 극성 공유 결합. 그래서 니은 디귿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다.